시험은 대체 왜 보는 걸까? 짜증나. 선생님은 왜 자꾸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거야? 참에다 시키지 마라. Hello everyone, I'm Lex. Yes, your English teacher or the teacher you may have been looking for. 오늘은 영어 공부법 두 번째, 아웃풋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영어 왕초보의 정의와 인풋을 어떻게 쌓아나가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의 4대 영역,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에서 인풋, 입력이란 읽기와 듣기를 말하고 아웃풋은 말하기와 쓰기인데요. 사실 내신, 수능, 토익에서는 비중이 적은 파트죠. 그럼 무슨 아웃풋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웃풋이란 출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는 모든 행위를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의 주제인 시험이라는 건 출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독해를 하고 영어 듣기를 하며 인풋까지 한 뒤에 문제를 풀어서 아웃풋을 내니 한마디로 영양 만점, very good. 영어 교육에 있어서 시험이란 원래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회사에 들어갈 스펙을 쌓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채우고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근데 그게 입시와 관련이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진행되니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 의지로 통제를 한다면 어떨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하늘이 담긴 예쁜 호수가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냥 아스팔트 위에 물 웅덩이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죠. 학교나 직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힘든 영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나한테 1이라도 이롭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시험을 왜 치는 것인지, 왜 봐야 하는지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어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럼 자신의 의지로 하는 연습 시험을 얼마나 자주, 어떤 강도로 봐야 하느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나가시면 됩니다. Why?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니까요. 살아온 환경, 성격, 삶에서 공부를 해온 양도 다 다르고 누군가 단어를 10개 외우는데 1분이 걸리는데 누군가는 3일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포자 레벨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순서만 대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정말 손쉽게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낭독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묵독, 마음속으로 읽지 말고 낭독, 소리내서 읽으세요. 단어를 외운다, 어떤 발음인지 듣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독해를 한다,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아웃풋의 말하기란 영어 회화처럼 막 아무것도 없이 대화하는 말하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면서 말하는 것도 말하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매우 중요한 공부법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처럼 멋진 실험 결과를 막 증거자료로 보태지 않더라도 왜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눈으로만 읽으면 인풋만 있고 소리내서 읽으면 인풋 더하기 아웃풋, 뭐가 훨씬 이득인지 바로 판단되시죠? common sense, 상식. 이 당연한 걸 저는 학창시절에 이거 몰랐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 읽는 게 좀 쪽팔리잖아요. 영어 수업 시간에 막 쌤이 시켜서 막 교과서 읽으면 어때요? 그래, 인풋과 아웃풋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긴 하지만 막 별로 하고 싶진 않죠. 게다가 혼자 읽으래. 심지어 서서 읽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집에서 혼자 소리내서 읽거나 길 걷다가 아무도 안 본다 싶으면 막 영어를 아주 그냥 막 speak out, 실제로 말하듯이 소리를 크게 낼수록 좋긴 하지만 집 외에는 마음 편하게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찾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집에서만 크게 읽고 다른 데서는 혼잣말처럼 쉿 이렇게 작게 중얼거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ASMR.
그러나 한 번 읽는 것 정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야 효과가 커집니다. 내신, 수능, 토익 그 어떤 시험이든지 어느 레벨에서 공부하는 책이든지 영어 문장들이 글로 써있다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한 번만, no, 여러 번, 최소 5번 이상. 발음 모르겠으면 찾아서 들어보고 따라하고, 뜻은 모르겠어도 읽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소리내서 읽으면 베스트입니다. 낭독.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을 줄여주는 쉽지만 아주 좋은 공부법. 자, 이제 공부 계획을 짜봅시다.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 내신의 경우 본문을 외우고, 수능이나 토익의 경우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간을 재며 모의고사를 푸는 등 최종 대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영포자들에게 알려드릴 공부법은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신의 문법 레벨에 따라 계획을 나눕니다. 문법 레벨은 이렇습니다. 이걸 레벨 1.5 이하 그리고 2로 나누죠. 3까지 가면 끝난 겁니다. 레벨 1.5 이하 왕초보의 목표는 단어, 쉬운 영단어장 한 권을 다 외우기. 문법 레벨 2까지 이해하고 예문을 만들 수 있다. 레벨 2 이상의 목표는 단어, 조금 어려운 영단어장 한 권을 다 외우기. 문법 레벨 3까지 이해하고 예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배운 개념을 잘 소화하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같이 공부할 책,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모르는 영단어들은 모두 다 정리해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레벨 1.5 이하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직독직해 책과 영어 듣기 기초를 공부하는 거였죠. 이걸 끝내고 난 뒤에 넘어가셔야 합니다. 레벨 2로 넘어갔을 때는 각 시험에 맞게 바뀌게 되는데요. 시험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각 시험의 목적에 맞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채우는 것을 반복해 나가면 끝.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책이 추가로 있다면 그것을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없으면 교과서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버릴 정도로 여러 번 읽고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나가시면 완벽합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내신의 신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전화 아니면 학원 과외 쪽집게 선생님 아니에요. 학교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서 모든 걸 다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세요. 웬만한 쪽집게 과외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수능은 역대 기출 모의고사를 고 1, 2, 3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되는데요. 한번 풀고 나서 해설을 보며 공부한 뒤 나중에 다시 풀어봤을 때 90점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고1 모의고사 3년치를 모두 90점이 넘기 전에는 고득점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고3이라고요? 나이가 아니라 레벨을 보세요. 고1 거부터 90점. 이게 된 다음에 고2 모의고사 3년치를 풉니다. 다시 풀었을 때 90점을 넘을 때까지 반복. 고3으로 넘어가서 이때도 똑같이 반복. 그리고 반복. 그 정도면 이미 영어 초보 레벨은 벗어나 있을 겁니다. 고득점을 하고 싶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역대 모든 고3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한 EBS 수능 특강과 파이널 모의고사 같이 중요한 문제집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토익은 심플하게 토익 기초편 또는 기초 종합서를 사서 딱 그 한 것만 꾸준히 푸시면 되는데 모르는 게 엄청 나올 겁니다. 책 한 권을 어떻게든 끝낸다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며 모르겠는 문법이나 문장들을 검색해보고 물어보며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세요. 영포자 레벨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잘 해내어도 700점대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험에 맞게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며 동시에 문법 레벨 3까지 마스터해 나가면 영어를 포기할까라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토익 800점, 900점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먼 미래의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일어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공부 팁을 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다시 강조하자면 왕초보는 무조건 문법과 단어부터입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를 늘리기 위해 여기다가 아웃풋을 넣어줄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시험과 낭독으로요. 문법, 공부한 걸 막 얘기하고 다니세요. 단어 맨날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공부 효율이 아주 훌륭해질 수밖에 없겠죠. common sense, 상식.
문법 공부, 제 채널에 있는 문법 시리즈 강의 한강 설명하고 있는 모든 개념을 백지에다 그냥 쭉 써보세요. 글로 쓰는 것도 아웃풋입니다. 품사는 뭔지, 동사는 뭐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형용사와 부사는 또 뭐가 다른지 다 쓰는 겁니다. 10강, 20강 모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빡세니까요. 5강이나 6강 정도씩 묶어서 써봅니다. 이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꼭 설명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요. 단, 여러분의 노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설명하지 못하면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기초 문법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단어 암기할 때 보는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무시무시한 시험이 아니라 가벼운 시험입니다. 들고 다니기 편한 작은 노트 하나만 사서 한쪽에는 외우려는 영단어를, 한쪽에는 한글 뜻을 적어서 들고 다니면 짬날 때마다 한쪽을 가리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게 영어로 뭐였지? 이게 한국말로 뭐였지? 맞춰보고 틀리면 그 단어를 생각하며 돌아다니고 반복. 틀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험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5번, 아니 10번을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동안 3개밖에 못 외웠다? 괜찮아요. 3개월, 6개월, 1년, 2년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결국 단어장 한 권을 다 외웠느냐, 단어 500개, 1000개를 알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니 공부를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웃풋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댓글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따로 조금 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어떤 공부법도, 그 어떤 조언이나 공부 계획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공부는 결국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가셔야 하는 지름길은 안내를 해드렸으니 이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내세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세요. 일주일, 한 달, 3달, 1년, 2년 원하는 걸 성취할 때까지. 그 첫걸음을 뗀 계기가 이 영상이기를 바라며 그 끝에 목표를 이뤘을 때 제 문법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